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분사같이 생긴 접속사와 전치사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부하다 보면 재밌는 친구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미리 써놓은 이 두 친구입니다. according to 라고 하면요. 여기 보니까 ing가 들어있죠. 그쵸? 우리가 계속 according to 이렇게 많이 쓰고 accordingly 이렇게 많이 쓰다 보니까 형태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볼 때가 많은데 마치 동사에 ing를 붙인 형태 같다 라고 느낀 적 없으신가요? 근데 우리 이거 전치사다 라고 배우잖아요. 뭐뭐에 따르면 뭐뭐에 따라서 이런 의미를 가진. 한편으로 이건 누가 봐도 동사에 ed가 붙은 provide라고 하는 동사에 ed가 붙은 과거분사 꼴인데 provided that 혹은 provided 이라고 하면은 우리 접속사라고 배우잖아요. if랑 똑같은 의미를 가졌다고 하는. 그쵸? 이거 좀 뭔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얘는 분사같이 생겼는데 왜 전치사라고 부르거나 접속사라고 부르게 되는 걸까? 이런 궁금증을 한 번쯤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영상을 보실 테니까요. 자, 이런 녀석들은요. 우리가 문법적으로 비연관 분사구문이라고 부르는 녀석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비연관 분사구문이란 무엇이냐? 우리 분사구문이라고 하면 어떤 녀석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 문법 시간에 다 배웠을 거예요. 접속사가 있고 주어, 동사가 있습니다. 컴마, 주어, 동사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문법적으로 여기 접속사가 붙은 부분을 종속절이라고 부르고요. 접속사가 붙지 않은 부분을 주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주절이 중요한 거예요? 종속절이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주절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주절과 종속절이 이렇게 있으면 종속절이 너무 길면 너무 지저분해 보인단 말이야. 별로 중요하지도 않으면서 지가 길면 싸가지가 없어 보인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종속절의 길이를 축약시켜버리는 겁니다. 그 방법이 바로 분사구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는 건데? 첫 번째, 접속사는 생략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종속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으면 둘 중 하나를 지워버려도 되겠죠? 그러면 누굴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주절의 주어, 종속절의 주어? 당연히 별로 안 중요한 종속절의 주어를 지울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동사는 반드시 여기에 누굴 붙여줘야 되냐? ing를 붙여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동사에 ing를 붙인 게 분사같이 생겼죠? 그래서 얘를 분사구문이라고 불러왔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들어진 원리를 보니까 분사구문에 만약에 주어가 달려있지가 않아요. 그렇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같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분사구문의 조건이 뭐야? 분사구문의 의미상 주어는 반드시 누구랑 같아야 된다. 주절의 주어와 같아야 된다. 라는 걸 원칙으로 삼을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요. 정말 짜증나게도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표현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애들은요. 주절의 주어와 주어가 같지 않더라도 그냥 막 쓰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문법책에서는 독립분사구문, 얘는 주절이랑 상관없이 지 혼자서 의미상 주어를 가지는 독립적인 친구야 라고 해서 독립분사구문이라고도 부르고요. 주절과는 관련이 없는 친구야 라는 의미에서 비연관 분사구문이라고도 부릅니다. 저는 비연관 분사구문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입에 익어서 이걸 제목으로 잡은 거고요. 오케이? 이런 분사구문들이 꽤 많이 있고요. 이런 친구들이 종종 사용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이 주절의 주어와 의미상 주어를 공유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친구들이 반복돼서 사용이 되다 보면 일종의 굳어진 표현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그런 표현들 중에서도 만약에 타동사에 ing가 붙었다면 뒤에 뭐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목적어가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쵸? ing 표현이 굳어져 있어. 얘는 독립분사구문 혹은 비연관 분사구문으로 자주 사용이 돼서 뒤에
주절의 주어와 의미상 주어가 같지 않아도 되는데 얘 뒤에는 항상 목적어가 온단 말이야. 근데 이게 자주 사용되다 보니까 굳어지다 보니까 얘가 마치 뭐처럼 보이기 시작해요? 전치사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전치사 다음에는 항상 목적어가 오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아예 전치사로 굳어져 버리는 표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친구가 있을까? 예를 들면 이런 친구들이죠. during. 생각해 보니까 during도 뒤에 ing가 붙어 있네. 그쵸? 우리 duel이라고 하는 단어 본 적 있지 않나요? 이 단어는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endure 이런 단어 본 적이 있잖아요. 그쵸? 여기 나오는 duel과 여기 나오는 duel은 서로 똑같은 단어예요. 오케이? 즉 duel이라고 하는 원형에서부터 ing가 붙어서 생겨난 게 뭐라고? during이라고 하는 뭐뭐 하는 동안에 란 뜻을 가진 전치사가 되는 거라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considering 같은 표현들, 제가 아까 적어드린 according to 같은 표현들, following 같은 표현들, 이런 친구들이 전부 다 원래는 분사구문으로 사용되었지만 분사구문 중에서도 비연관 분사구문, 주절의 주어와 의미상 주어가 똑같지 않아도 되는 이런 분사구문으로 자주 사용되었는데 얘네가 마침 타동사여서 항상 뒤에 목적어를 달고 오다 보니까 얘네를 그냥 전치사로 봐버리게 된 그런 케이스의 전치사들이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분사로서 사용하던 애들 sing이라던가 provided 라던가 혹은 providing 같은 친구들, assuming 같은 친구들은요 분사구문으로 자주 사용되었지만 반드시 주절의 주어와 얘네의 의미상 주어가 같을 필요가 없는 친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 뒤에 대시 올 수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계속 주어 동사가 온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인식하게 됐냐? 굳이 that을 써주지 않더라도 이것 자체가 접속사가 아닐까? 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생긴 꼬라지가 얘네는 어때요? 너무 분사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뒤에 that을 써주는 경우도 있고 안 써주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이것 자체를 뭐로 보기 시작했다고? 종속 접속사로 보기 시작했다고요. 됐죠? 자, 그러면 이번 강의의 요점이 전부 다 소개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분사였지만 얘네가 독립분사구문, 비연관 분사구문으로 사용이 돼서 주절의 주어와 의미상 주어가 같지 않아도 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마치 전치사처럼 뒤에 목적어를 달고 온다, 마치 접속사처럼 뒤에 주어 동사를 달고 온다는 이유로 아예 그냥 뭘로 봐버리기 시작했다? 아예 그냥 전치사로, 아예 그냥 접속사로 봐버리기 시작했다. 얘네들의 뿌리는 원래 뭐였다? 동사에 ing를 붙인, 동사에 ed를 붙인 분사였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제가 원래 이번 강의에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던 내용은 전부 다 소개시켜 드렸고요. 자, 분사같이 생긴 접속사의 대표적인 예시로 제가 provided 이걸 예시로 들어드렸는데요. 많은 문법책에서 provided는 if랑 똑같은 뜻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 저희 교수님께서 진짜 목에 핏대를 세우시면서 이런 헛소리 하지 말아라. 이 원서가 잘못된 거다. 원서에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원서가 잘못된 거다. provided는 if and only if랑 똑같은 뜻을 가진 표현이다. 너네는 어디 가서 절대로 if랑 똑같은 뜻을 가진 표현이다 라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서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혹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영상들도 한 번씩 구경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해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